안녕하세요. 소형주택의 최강자 디자인 아담입니다. 오늘은 여기 남양주 현장으로 와봤는데요. 와서 보니까 여기 땅이 굉장히 좁아요. 원래 면적은 80평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이 마을로 들어가는 진로 도로가 거의 한 30평 이상을 잡아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45평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저희가 이 주택을 시공하는데 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쌓을 공간이 좀 부족해서 애를 먹기는 했는데, 또 이렇게 완공이 되고 보니까 굉장히 그 기존에 저희 평택 현장처럼 그 좁은 땅이지만 이렇게 근사한 주택이 시공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러면 주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에서는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가 땅 자체가 굉장히 작은 땅이죠. 45평 정도 되는 땅에 20평짜리 주택이 앉혀지고 바닥 면적이 한 13평 정도 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앞쪽에 있고, 그리고 또 옆쪽으로 어떻게 보면 썬룸을 구성하셔도 될 것 같은데, 또 건물 자체가 바람을 막아줘서 지금 썬룸이 없는데도 굉장히 따뜻한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이렇게 아궁이를 또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쪽에서는 휴식도 취하고 바깥쪽에서는 또 음식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또 근사한 공간이 하나씩 하나씩 또 꾸며가면 굉장히 멋진 공간으로 또 만들어질 것 같네요. 이 공간도 굉장히 이렇게 좀 부정형으로 생겼지만 또 나름 재미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이 공간도 저는 마음에 드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토지 면적이 굉장히 좁아요. 실제로 소유한 토지는 한 8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절반 정도를 이렇게 마을에서 쓰는 도로로 잡아먹은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은 4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토지죠. 거기에 세렌디피티 모델을 20평 정도 되는 주택을 시공을 한 사례가 되겠죠. 바닥 면적이 13.5평 정도 이렇게 시공을 했고, 2층이 실내 면적이 7평 정도 되고, 그리고 테라스가 한 5평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 면적만 봤을 때 20평 정도 되는 공간이고, 그리고 이 바깥쪽에 1층 같은 경우에는 포치 공간이 한 2평 정도 돼 있고, 그리고 2층에도 야외 테라스가 5평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 실제로는 한 27평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 옆마당 쪽에는 또 이렇게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공간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짜임새 있는 공간이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작은 토지지만 이렇게 근사한 주택을 지어서 세컨하우스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네요. 여기는 보니까 또 도시가 가까워서 주거용으로 쓰셔도 좋겠다. 노후에 은퇴를 하고 부부가 와서 쉬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가 1층에서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지금 저희 모델하우스처럼 아래쪽에는 이렇게 윈도우 시트가 설치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또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여기 파티오 창을 통해서 야외 데크로 나갈 수 있는 공간. 이 또 데크 바로 위쪽에는 이렇게 포치가 시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눈, 비를 막아주고, 또 여름에는 해가 높잖아요. 그런 해를 또 일정 부분 또 가려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포치를 좀 약간이라도 시공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가 2층 침실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평택 현장처럼 이렇게 오픈을 하지는 않았고, 우리 포천 현장 있죠? 그리고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가벽을 세워서 이렇게 구성을 했네요. 그리고 계단 아래쪽에는 청소기라든지 비품들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여기 계단 아래쪽 공간에 냉장고, 그리고 또 세탁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뭐 세탁기, 요즘에는 워시타워를 많이 쓰잖아요. 건조기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조기를 놓으셔도 충분한 공간이 되겠네요. 대형 냉장고, 그리고 워시타워를 놓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주방이 디귿자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인데도 싱크대가 굉장히 넉넉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요리하실 때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위쪽에는 후드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상부장도 굉장히 넉넉하게 심플하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는 또 간접 조명을 설치를 해서 조금 더 저도가 확보가 된 것 같아요. 화장실도 저희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방향이 살짝 바뀌었네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오른편으로 이동을 하면서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샤워장 쪽에는 이렇게 파티션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물을 튀는 걸 조금 더 막아주겠죠. 그동안 화면에서 저희 세렌디피티 모델을 굉장히 많이 보셔가지고 굉장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거기서 약간씩만 이렇게 변형이 돼서 고객의 그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그거를 설계에 반영을 하고 그대로 시공을 해드리는 거죠. 2층에 오니까 저희 모델하우스하고 다른 게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거실 공간하고 침실 공간이 2층에 구분이 되어 있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을 하나로 합치고 테라스가 모델하우스에는 한 1.5평 정도 이렇게 조금 작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좀 널찍하게 한 5평 정도 이렇게 테라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좀 달라진 부분이 눈에 띄네요. 붙박이장이 여기 침대 뒤쪽 공간에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이 구조도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 붙박이장 자리에 뭐 화장실을 시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2층에 굳이 화장실을 안 넣으셔도 된다고 해서 넣지는 않았는데 여기도 화장실을 구성을 하고 또 붙박이장을 이쪽에다 설치를 해도 될 것 같은 넉넉한 공간인 것 같네요. 여기도 산세가 좋아가지고 겨울에 눈이 오면 굉장히 볼만하겠어요. 이 픽스창을 통해서 바라보는 풍경이 거의 뭐 액자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때 영천에서 봤을 때도 거기도 굉장히 산세가 경치가 좋았는데 겨울에 한번 기회가 되면 꼭 가서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네요. 2층 테라스를 나가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이 문이 손잡이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닫았을 때 자동으로 문이 잠겨 버리겠죠. 닫아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손잡이를 열림 상태로 해둬야 문이 잠기는 현상이 안 생기겠죠. 그러면 2층에서 갇혀서 이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일이 없겠죠. 이 공간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주택이 위치가 자리 잡은 게 바람이 지금 저쪽 산 쪽에서 불어오는데 그 부분을 이 집이 막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이 공간이 굉장히 따뜻한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아주 넓지도 않으면서 좁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공간으로 2층 테라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설명드렸었는데 저희 테라스 아래쪽에는 경사를 잡고 그 위에 외장재로 지붕 외장재로 지붕을 다 씌우고 그 위에 다시 구조체를 설치를 해서 수평을 맞춘 다음에 합성목 상판을 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수 누수 걱정 없이 합성목 같은 경우에는 따로 관리가 필요 없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뭐 타 업체나 예전에 시공했던 집들을 보면은 이렇게 야외 테라스를 구성을 하면서 베란다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붕에 경사를 주지 않고 그대로 방수 처리만 하고 이렇게 데크를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그 방수층이 깨지게 되면은 그 부분이 분명히 누수가 돼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게끔 경사를 이렇게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물바지를 통해서 우수관으로 빗물이나 이렇게 눈이 또 겨울철에는 눈이 녹은 물이 이렇게 우수관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고 이렇게 시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은 시공비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되겠지만 이 집을 우리가 1, 2년 뭐 5년 쓰고 말 게 아니잖아요. 거의 평생 또는 뭐 대를 불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수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할 때도 이 부분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전시장에 공장에 전시되어 있는 세렌디피티가 17.5평이죠. 바닥 면적이 9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바닥 면적을 1층 면적을 13평으로 이렇게 넓힌 거잖아요. 그래서
폭이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렌디티 모델 자체는 저희가 현장 제작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1층 공간을 이렇게 넓게 쓰고 싶은 분들은 그 부분을 요청을 해주시면 그걸 다 설계에 반영을 해서 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기왕이면 현장 구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공간 구성을 하셔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이 집을 지어준 지가 지금 완공이 된 지가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촬영이 좀 늦어진 이유가 이 싱크대 그리고 가구 이 부분을 우리가 기존에 한샘 제품을 썼지 않습니까? 대기업 제품을 신뢰를 하고 썼었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점은 뭐냐면 대기업이라고 해서 다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한샘 브랜드 자체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대리점 체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 대리점마다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신뢰도적인 측면에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이 제품 하드웨어 자체는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 시공자의 능력, 시공 능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시공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건축업체에서 업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납기 일자, 또 시공 일자를 잘 지켜주는 것, 그리고 처음에 약속했던 내용들을 문제없이 그대로 이행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업체들을 상대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저희보다 규모가 훨씬 큰 업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 부분에서 신뢰를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할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었는데, 날짜 그리고 비용, 돈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간에 대한 약속은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거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업체 선정을 저희가 새로 하면서 브랜드 인지도는 조금 낮지만 시공 능력이 우수한 그런 업체 제품을 시공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기존의 한샘 제품보다 이 제품이 더 깔끔하게 마감이 된 것 같아서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한샘 제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고민을 또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은 한샘 제품이라도 시공하는 대리점에 따라서, 계약하는 대리점에 따라서 또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하고 기존에 계약을 했던 대리점하고는 더 이상 일을 같이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공된 제품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그 소비자분들이 굳이 한샘 제품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B사의 제품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금액도 조금 더 저렴해질 수 있고, 그리고 시공 상태를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마감이나 이런 부분이 더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도 저희 건축주분께서 주방 가구들이 이렇게 시공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또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저희 그 건축주분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양주 현장에 세렌디피티 17.5평을 약간 바닥 평수를 키운 세렌디피티 20평 주택 신축 현장을, 완공 현장을 와서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 포천으로 출고되는 오랜만에 농막 모델이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한 모델 에델바이스 모델도 좀 관심 있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디자인 아담을 응원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